안녕하세요. 대출 알려주는 한범희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대환대출, 통대라고도 일컫죠. 광고를 보고 또 주변에서 통합대환대출, 통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통합대환대출이 어떤 건지, 통대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합대환대출, 이 통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채무를 완납을 하고 채무를 해결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재대출을 통해서 내 채무를 완화를 시키거나 좀 더 좋은 조건의 채무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통합대환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용점수 상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채널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 또는 특히나 통대를 문의 주시는 많은 고객님들 중에선 많은 건수의 대출을 갖고 있거나 여러 건으로 대출이 많아져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근데 이런 대출을 한 번으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제가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신용점수가 상승이 됩니다. 하물며 이 통합대출의 개념인 내 대출을 전체 없앤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신용점수가 상승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나의 신용점수, 신용상태를 가지고 이 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다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금융권의 대출을 전체적으로 상환을 한 후에 그러면 신용점수가 상승이 되고 상승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1금융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다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가진 채무를 해결해서 신용점수가 상승이 돼야지만 우리가 은행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장점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저금리, 금리가 다른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인 은행은 금리가 아주 저렴하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인 이자 감소, 높은 금리를 쓰다가 내가 낮은 금리를 대출을 다시 받게 된다 그러면 매월 나가는 월 불입금과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이자액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가 제 오른쪽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자가 감소가 되는지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 그러면 5천만 원의 대출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만 원의 대출에 연 10%의 이자를 금융사에다가 지급을 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5천만 원의 10%는 연간 500만 원의 이자를 금융사에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요새는 최장으로 10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시기도 하지만 5년에서 7년 정도를 잡고 제가 5년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간 500만 원의 이자를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된다면 500만 원 곱하기 5년 2,500만 원의 이자를 금융사에다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대출받은 금액은 5천만 원인데 5년 후에는 금융사한테 2,500만 원이란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대환대출을 이용해서 이자를 5% 정도 낮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5%는 연간 이자가 2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50만 원의 연간 이자를 5년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1,250만 원의 대출이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원과 1,250만 원, 여러분 쉽게 암산으로도 1,250만 원,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통합대환대출, 흔히 통대라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5천만 원에 10%를 계산을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약 5천만 원에 제가 대출의 액은 가정을 한 겁니다. 내 대출이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7천만 원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대출을 여러분들이
암산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2개, 3개 금융사의 평균적인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금액의 금리를 따져봤더니 약 15%라고 이번에 가정을 해볼게요. 요 15%와 통합대환대출로 인해서 약 5% 정도의 은행권에 있는 신용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15%와 5%, 약 10%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의 대출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안타까운 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에는 대출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이 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면 다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땐 꼭 시중은행부터 대출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꼭 순서대로 대출을 상담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대출이란 건 사실 이번만 대출을 받고 다음에는 대출을 받지 말아야지, 이런 고객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다시 전화를 주십니다. 상담사님, 조금 더 대출이 필요한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대출이라는 건 저희가 아마도 계속해서 사회생활과 사업을 영위를 하는 와중에는 같이 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장점이었던 신용점수 상승, 통합대환을 통해서 신용점수가 상승이 되면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올라갔던 신용점수가 다시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전에 대출이 있어서 통합대환 대출을 하기 전에 내 신용점수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신용점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대출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도 내가 나중에 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전세 대출을 한다든지 할 때 전부 대출이라는 용어에 들어가는 건 내가 대출을 받을 땐 나의 신용점수 상태에 따라서 이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였던 신용점수가 상승이 되고 두 번째였던 이자가 감소가 되고 이 마지막 장점이 내가 신용점수 상승이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추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또 내가 받게 될 앞으로의 대출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나의 조건을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카카오톡 문의로도 그럼 저도 통합대환 대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셔도 통합대환 대출을 하는 그런 대상에는 일정 부분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재 사업자는 통합대환 대출에 대한 자격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자는 쉽게 은행에 가셔도 지금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이어야 되고요. 직장인도 법인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있겠고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분들이 있는데 법인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 기준이고요. 그리고 근무 개월수, 저희가 재직기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재직기간 1년 이상 된 직장인이 해당이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체 중에서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베이스로는 법인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1년을 채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10개월, 11개월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직장인이고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조건이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너무 많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직장인의 연봉에 비례해서 한 250%, 300% 정도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통합대환 대출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하죠. 만약 내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이 2,500만 원 또는 3,000만 원 또 2,000에서 2,500만 원도
사실상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연봉에 대비해서 많은 대출을 250%, 300%, 또 뛰어넘게끔 쓰고 있다고 하면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합대환대출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채무를, 이 채무를 대납해주는 대납해주는 회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대납해주는 회사한테 수수료 또는 컨설팅료라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하겠죠.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그런 빚을 주변 지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정도 되는 그런 대출을 이 대납을 해주는 통합대환대출 회사에서 내 대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납으로 인해서 대출을 없애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은 당연히 여러분들 비용에 대한 지급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갚았을 때 연간 또는 약 5년간 내가 불입하는 기간 동안 나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 대납을 했을 때 주게 되는 수수료, 이 컨설팅료라고 하죠. 이 비용을 서로 상기해 봤을 때 과연 이익이 되는지는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익이 됐을 때 통합을 대안해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코인이나 또는 잦은 코인과 잦은 토토, 빈번한 고객님들은 이 통합대환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통합대환대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대출을 다 갚아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신용점수 상승은 빠르게 약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면 빠르게 신용점수가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됐을 때는 이거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승된 조건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통합대환대출 회사 모르게 일으켜가지고 내가 주식을 한다든지 토토를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통합대환대출 회사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납을 갖고 있는 대출을 다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까다롭게 조건들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였던 직장인이고 법인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분들의 조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봉 대비해서 내가 많은 대출을 쓰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출을 대납을 해서 없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토나 또는 코인이나 그런 이력들은 이 통합대환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합대환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통합대환대출의 개념, 장점, 그리고 조건, 특히 마지막에 또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한 금융생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